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분하고 방송을 같이 한 인연으로 막 때를 써가지고 정말 힘들게 모셨는데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금희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주 뭐 개인적으로 때를 써가지고 또 이제 책도 여러 권 내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년들 또 노후 준비할 때 재테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비재테크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때를 쓰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영광이죠. 여기 아유, 초대해 주셔서. 아닙니다. 예. 제가 사실 진짜 좀 때를 썼거든요. 사실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하고 저희 그 방송을 그 100세 부자. 맞아요. 예, 그 노후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EBS 다큐 프라임의 방송을 같이 했는데 뭐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금희 아나운서님? 저는 참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제가 프로그램 녹화한 이후에 제 주변이 다 이제 50, 60, 뭐 좀 그렇죠. 젊으면 40 이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했더니 다들 흥미롭게 보고 싶다. 나도 네네네.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거기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 사연자님들마다 다 사연이 있고 네. 힘든 그 아픔이 있고 노후 준비에 그 힘든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우리 MC를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보시면서 그 이렇게 딱 좀 진행을 하면서 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대단히 힐링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저는 받았거든요. 아마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면은 아마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도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살면서 뭐 아예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그냥 웃어 넘기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후배 같은 건 굉장히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근데 저도 뭐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지 해서 그럴만하다. 제가 아는 그 선생님한테 정신과 전문의랑 밥 먹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했더니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남을 괴롭히면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 분야에 관한 한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그 후배는 별로 안 그러줘서 그런 후배가 아니에요. 했더니 그러면 그 분야에 관한 한 그 후배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이 맞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낫다. 피하세요. 두 번째로 이건 다른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거절하는 연습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올 때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라고 소리라도 3번씩 지르고 나오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현관에서 그냥 3번씩이라도 외치고 나오래서 제가 아니 그런다고 뭐 진짜 하게 되더니 인간은 놀라워서 입 밖에 내본 것과 내보지 않은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해보면은 말을 못 대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 밖으로 매일매일 내잖아요.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니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시로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상대방을 괴롭힐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제일 나쁜 게 제가 예전에 그런 무례한 선배들에게 했던 애매하게 웃어 넘기기인데요. 그러면 그 선배는 내가 재미있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또 그러거든요. 제일 하지 마셔야 하는 게 애매하게 웃어 넘기는 거고요. 그 자리를 싫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나에게 또 강도 높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동료에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싫다 아니다 사과하셔라. 좀 더 나아간다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주셔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보호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한다는 게 대단히 또 중요하다. 사실 이게 거절이라든지 내 의사 표현 싫다는 거를 이렇게 막 어려서부터 잘 하게 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게 또 조금 잘 안 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연장자가 그럼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유교적인 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상대 행동을 그러면 만났을 때 행동을 이렇게 교정해 주기보다는 그냥 아예 피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상책인 유형의 사람들은 딱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저거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낫다라는 건 어떤 유형이? 사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사고 내가 최고 결정권자면 혹시 나랑 일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위거나 나와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어서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무시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하셔야 해요. 맞대응하시면 번번이 지실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곁에 좀 이렇게 두어야 될 것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요. 뭐 당연히 뭐 좋은 사람일 텐데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일단 열린 마음의 소유자. 열린 마음의 소유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거 진짜 중요하네. 네. 그런 사람들은 사려 깊은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대방 오늘 이금희 아나운서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구나라고 느끼면서도 자꾸 좀 찔림이 있네. 사실 이게 죄송해요. 내가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마치 느낌 때문에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공감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선물로 주셨는데 모두 행복해지는 말. 요거는 이제 약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 내셨는데 어린 아이들의 말하기 관계, 그 관계 맺기 그리고 사회적 사실 요즘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긴 한데 내 아이가 자라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모두가 바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할 때 신경 쓰면은 좀 좋을 부분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대화를 특히 사회적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요즘 엄마 아빠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외동인 경우가 참 많아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예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만약에 저희는 서울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냥 엄마 친척, 아빠 친척 누구라도 항상 집에 오셨어요. 그렇지. 항상 그냥 네. 그때는 서울에 와서 호텔에서 자고 모텔에서 자고 연숙에서 왜 그래? 친척이 그렇지, 있는데. 친척이 있는데. 그냥 마루에서 자면 되잖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마루에는 항상 누군가 계셨어요. 무슨 먼 친척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른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늘 어려서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어른이. 늘 우리 엄마 아빠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옆집 슈퍼 가게 슈퍼에 다 그냥 아주머니 가족처럼 쌀집 아저씨 지냈죠. 그럼요. 그땐 다 알고 어른들하고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외에는 그런 경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죠. 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못하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정도? 예, 요즘 학교 가서 선생님 정도? 그러니까 어른과 대화 나누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데다가 또래끼리도 어려워진 게 코로나 3년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다니던 애들은 그냥 3년 네. 동안 사회관계가 딱 중단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냥 멀쩡히 있는 친구를 가서 툭 하고 민다는 거예요. 애가 넘어져서 울 거잖아요. 선생님이 가셔서 왜 그래? 그러면 놀자고요. 이걸 말로 못하고 툭 그냥 민다는 거예요. 툭 행동을. 치면서 놀자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니까 몸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 3년 학교를 못 갔거나 유치원을 못 갔거나 가도 마스크를 끼고 가고 친구랑 놀지 못했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언어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그 3년은 보상받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의 또 어떤 얻어야 될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예쁘게 잘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제 주변과 제가 진행하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아이들이 한 말을 실제로 썼어요. 그리고 그 말을 상황만 약간 각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생방송 중에 네네. 온 사연인데 이별 노래가 나갔어요. 이별 노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연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와 저녁을 먹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아이는 식탁에서 뭐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이별 노래가 나와서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이별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우리 딸은 상처를 안 받고 자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보더니 엄마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면 돼요. 라고 말을 아이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사연이 왔어요. 근데 아이 말은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면 근데 걔는 되지.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 걸 아이들은 잘 귀담아 뒀다가 필요할 때 말을 한다니까요. 저는 그때 그 우리 방송 촬영 중에 그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그 아이가 엄마 귀에다 대고 얘기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진짜 어쩌면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할까. 그 뭐 꽃이 참 이쁘다고 네, 엄마가 네, 얘기했나? 네.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엄마가 더 이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진짜 그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다가 엄마랑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엄마 갑자기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느닷없이 아이가 그런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글의 끝은 이렇게 썼어요. 길을 가다 멈춰서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엄마와 아빠, 아이를 보면 지금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예, 썼어요. 저 그 부분 읽었습니다. 네네. 진짜 그 말도 너무 이쁜데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글로 써주시니까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남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특성으로 자라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건 저희 어머니가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은 그 자매분만 그렇습니다. 계시죠? 네네. 5 자매 중에 제가 넷째인데요. 넷째. 제가 어려서 무척 몸이 약했다고 해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해요. 실상 예전에는 그런 영아 일이 사망률이 많았지. 높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냥 자라난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신통방통한 거예요. 네네네. 이 아이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 게다가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유치원을 못 보낸 거예요. 근데 바로 저희 집 앞이 또 유치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창턱에 앉아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날마다 따라 부르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괴로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12월생인데 예전 얘기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걸 2월생으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를 초등학교를 보내버린 거예요. 좀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6살 3개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마다 집에 그러니까. 와서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이 있었는지. 있었던 걸 1시간 2시간 중계 방송을 하는데 어머니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고 이 어린 게 학교를 갔다 왔네. 두 번째 아이고 이 죽을 뻔한 애가 살아있네. 이 이유로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을 있었는지를 집에 와서 아나운스를 했네. 그냥 진짜 타고나신 천직이시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길러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후배랑 같이 부산을 운전해서 부산을 가는데요. 그때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 얘기를 제가 네. 부산이니까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걸 한참 가야 되죠. 예, 2시간 반을 한 거예요. 2시간짜리 영화 얘기를. 근데 얘가 막 웃더니 언니 자기 새언니가 공대를 나왔대요. 우리 새언니가 그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 그래? 나랑 겹쳤을 때 아니 안 겹쳤어. 새언니가 딱 한마디 했거든. 어떤 주인공과 어떤 주인공이 뭐 하는 얘기예요. 아가씨 끝. 야, 그 얘기를 2시간 부산 내려가는 동안. 예, 참.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 앞에서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이금희 아나운서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요즘 같이 사실 SNS나 요즘은 통화 안 하잖아요. 다 카톡 뭐 이런 걸로. 물론 뭐 그것도 대화라면 대화이긴 하지만 이 대화를 잘하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대화를 통제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걸 통제하려는 대화 혹은 육아 방식이 특히 해로운 이유가 있다고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네. 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훈계식으로만 자꾸 통제하는 쪽으로만 쓰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특히 해로운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아이를 그렇게 기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의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네네네. 어떤 유명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시간을 다 통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얻게 돼요. 이제 집과 떨어진 곳이어서 그때 그 직업이 새벽 2시에 끝나는 일을 했대요. 오후에 출근해서. 네네. 그리고 운전을 해서 집에 오면 2시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엄마가 새벽 2시 반에 집으로 집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딸이 잘 들어왔나. 잘 들어왔는지. 근데 얼마나 그게 왜냐하면 어떤 날은 끝나고 내려오면서 같은 팀 사람들이랑 뭐 회식 아니 뭐 회식이라기보다 회식은 그냥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우리 더 사갖고 편의점을 들렀다 올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뭐가 떨어져서 편의점을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 5분을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완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돌다가 우리 건물에 주차를 못하면 밖에 해야 되나 뭐 이러면 한 10분이 지나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너무 늘 쫓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통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사실 자기 감정을 잘 모르겠대요. 자기가 좋은지 싫은지 그리고 이게 기쁜지 뭐 힘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유명인의 얼굴 표정이 참 고운데 긴장되어 있어요. 잘 웃지 않고 항상 긴장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통제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자라서까지 그렇게 통제를 하면 아이의 감정까지 통제가 된대요. 그러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직업을 구한다든지 아이가 뭐 연애를 한다든지 했을 때 모른대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감정조차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내가 좋은 짓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거에 통제에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그 유명인은 결혼하셨어요? 하셨다 이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업도 정말 왜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가슴이 뛰는 일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난 그냥 이게 좋아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야, 그거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우리가 육아할 때 이 자꾸 대화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을 사더라도 저는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가는 편인데 가서 서점 풍경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주말에 가면 엄마 아빠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 때는 전집을 사주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건 아이들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 돼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른 거니까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한 권을 골라도 아이가 고른 책을 사거나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볼 때는 진짜 조잡하고 제목이 방귀 이게 뭐가 들어가 왜 방귀가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방귀가 들어가고 막 이런 뭐 이런 책을 골라야 애들이 흥미가 생겨서 내가 고른 거니까 내가 고른 책. 일단 자기가 고른 책이니까 흥미를 갖고 보게 되고 다음번에도 또 그러니까 이 자기의 흥미를 생기게 만들어 줘야지 애들이 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른들이 좀 아셔야 돼. 애들이 하고 싶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3살 때부터 자기 옷을 자기가 골랐대요. 근데 애기들 옷을 그렇게 고르게 하면 진짜 속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속 터지지. 야 지금 날씨가 그렇죠. 이건데 이거 입으면 막 이렇게 되죠. 한겨울에 엘사 드레스 입고 어린이집 가니까 속 터지죠. 그러나 그분은 3살 때부터 자기가 엄마 아빠가 입으라고 한 거 아니고 자기가 입으라고 입었고 패션 감각이 좋았고 결국 배우를 했고 세계적인 배우가 됐더라고요. 진짜 이 얘기 또 들으니까 또 반성이 확 되네. 다 지난 얘기가 돼버리긴 했지만 네 하여튼 뭐 진짜 여러 이야기로 오늘 느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오늘 정말 이금희 아나운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는데 아이의 공감 능력을 좀 키워주는 화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로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대화를 많이 진행시키지 못하죠. 단답형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결과 위주로 도출될 수 있는 질문보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 시험 잘 봤어? 잘 봤어. 그럼 잘 봤거나 잘 보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그러면 많이 피곤하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뭐 궁금하지만 일단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오므라이스. 왜 오므라이스가 먹고 싶었어?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할 거잖아요. 엄마 오늘 내가 약간 케찹 같은 걸 먹고 싶더라. 근데 엄마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가 케찹 들어간 음식이 오므라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싶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왜 케찹 들어간 음식이 먹고 싶었을까? 질문을 하면 아이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매운 닭발 라면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엄마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 매운 게 먹고 싶은데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그나마 좀 새콤하고 빨간 거 케첩이 먹고 싶었나 봐.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왜 스트레스 받았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시험이 힘들었어? 아는 게 많이 안 나왔어? 너무 힘들었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니 나는 100점 맞고 싶었거든. 근데 이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게 자꾸만 그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랬구나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랬구나 화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언제 쓰냐면 친구랑 얘기할 때 써요. 그랬구나라고 엄마가 늘 하던 말씀. 그랬어?라고 늘 아빠가 하던 추임새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그걸 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런 추임새. 그렇죠. 그러면 인기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친구들이 둘 중 하나거든요. 재미있는 친구거나 춤을 잘 추는 친구거나. 재미있는 친구거나 춤을 잘 추는.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는 없나요?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는 재미있는 친구 범주에 끼죠. 범주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결국은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참 중요하네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집에 책이 많으면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겠죠. 책에 관한 그런 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걸 취미로 삼거나 집에 화장품이 많으면 아이가 화장품에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뷰티에 관련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집에 뭐가 많지? 우리 집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지? 우리 가족은 어떤 데 가서 밥을 사 먹지? 이런 거가 사실은 아이에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책을 안 읽으시는데 아이가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주말에 이렇게 책 몇 권 들고 노트북 들고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4인 가족이 들어오시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두 딸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가 주문을 한 후에 각자 자기 걸 봐요. 휴대폰.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넷이 같이 카페에 앉아서 밥을 먹고 뭐 음료수를 마시는데 2시간 동안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보여줄 걸 보여줘야 엄마 아빠도 쉬고 뭘 먹죠. 그래서 이건 정말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가진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와 육아, 교육 관련되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대형 식당이나 그런 카페나 그런 곳에 놀이방 운영의 자원봉사자로 연결해주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로 정년 퇴직을 하셨거나 그런 경험이 오래되신 분, 또 아이를 5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 시간도 많고 건강한데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네.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식사를 여유롭게 1시간 동안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아닌데 재미있게 놀아주는 어른이 있으면 1시간 동안 그렇죠. 영상 안 보고 그 조그만 놀이방이라 할지라도 키즈 카페 같은 걸 미니를 운영하는 거죠. 이래서 저는 요새 이제 뭐 지방선거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거 지자체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쪽이 세 군데가 다 좋거든요. 식당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되면서 일종의 수고비를 조금 받게 되실 분도 좋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어린아이를 키우신 엄마 아빠도 정말 좋을 거거든요.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뭐 관계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좀 많이 참고로 해가지고 정책을 만드시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 어렵게 모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뭐 목소리 자체가 또 워낙 뭐 우리가 늘 들어오던 익숙한 목소리에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저도 사실 좀 찔림도 있었고 좀 울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았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나이 먹으면서 누구나 다 늙고 언젠간 중장년 노후가 되는데 좀 멋진 그런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게 물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멋있는 어른 멋있게 늙어가는 우리 사람이 돼야 되고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나운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이런 거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노후 우리 가족의 생활을 항상 신경 쓰시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구독자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셔서 보고 계시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제가 한 얘기가 참 쓸데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 키워보고 무슨 저런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실 때 관계나 언어에 관해서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외로울 때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유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맞춰줘 이렇게 고집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연세 더 드셔서 외로우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가정생활로나 사회생활로나 외롭게 돈 많은 어른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덜 외롭게 젊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그런 노후를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 말 중에는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여러분께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금희 아나운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